안녕하세요. 그 공통 과목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수강 시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한국사에 대한 수강 시간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진짜 수업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각 선생님들별로 되게 약간 팬층이 확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한길 선생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나,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너무 막 이거에 관련해서 너무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서 강의들이 요 교재들로 진행이 돼요. 일단 전하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권, 고종훈 선생님, 문동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인원으로 판서노트 강의가 따로 있고 올인원 중에 판서노트를 활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영식 선생님 교재, 강민성 선생님 교재 이렇게 있는데 요 교재랑 올인원 이 교재가 따로 있을 건데 내용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약간 요약형이고 올인원은 약간 서술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의 오리엔테이션이었냐 커리큘럼 영상이었나 그때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고종훈 선생님은 기본서로 수업을 하시는데 서브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 중에 나오는 PPT 화면이 서브노트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한길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강의 자체는 필기노트가 좀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강의명에 전부 다 필기노트를 중심으로 그걸 해놓으셨더라고요. 강의 목차 구성을. 그 올인원 교재는 뭐 사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만 조금 들어가 있고 작년 대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분량은 거의 동일해요. 네. 그래서 뭐가 바뀐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순서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전체 수강 시간 보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수강 비중을 따로 뽑아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전체 러닝타임이고 근현대사 비중을 따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근현대사 비중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고려사항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강 시간이에요. 전한규 선생님이 가장 깁니다. 신영식 선생님 수강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작년 아니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 두 분 수강 시간 거의 비슷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고 고종훈 선생님의 수강 시간은 좀 원래도 뭐 콤팩트하다 말들 얘기들이 많았지만 진짜 기본 1순환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보충 강의까지 다 포함을 시킨 러닝타임인데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고종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시험을 쳤기 때문에 딱히 막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자, 일단 전체 수강 시간은 이렇고 강민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강 시간이 긴 게 기본 배경 설명이 꽤 많습니다. 흐름에 대한 설명, 뭔가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고 고종훈 선생님도 문동규 선생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내용 정리의 직접적인 스토리들이 조금 더 많고요. 나머지 가지치기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강민성 선생님 올인원 강의 같은 경우는 배경 설명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고려사항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콤팩트 버전이 있던데 콤팩트 버전도 아직 완강이 안 됐고 오리지널 버전도 아직 완강이 안 돼 있었어요. 한 두 강, 세 강 모자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콤팩트 버전은
수강 시간이 이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줄어든다고 하면 한 5,000분 정도 되겠죠? 5,000에서 6,000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거까지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이렇게 수강 시간은 구성이 되고요. 넘어가면 이제 근현대 비중인데 근현대 비중을 왜 따지게 됐는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년 국가직 7급부터를 기점으로 18년 하반기라고 할게요. 18년 하반기라고 했을 때 경찰은 약간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낮다가 요때 조금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2차 때는 또 40%였다가 좀 들쭉날쭉하죠. 그런데 국가직 볼게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는 것들은 보면 보통 30%가 최소 넘습니다. 그쵸? 그리고 올해 들어서 40%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45%까지. 원래는 뭐 35%, 7문제일 때도 있었고 8문제일 때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올해는 작년부터 8문제이거나 9문제이거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중을 좀 따져봤을 때 전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경찰입니다. 법원이랑 소방은 원래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요. 40% 넘거든요. 그런데 경찰, 국가직, 지방직을 전체로 잡고 국가고시센터는 국가직 7급, 9급, 지방직 7급, 9급을 나타냅니다. 18년 하반기부터 20년까지 여기까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 5에서 6%, 적게는 4%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경찰은 편차가 좀 있다. 그런데 국가고시센터는 기본적으로 7문제는 깔고 간다. 근현대사의 기준. 그러면 당연히 이론 강의를 하는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근현대 비중을 볼게요. 근현대사 비중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체 러닝타임입니다. 맨 밑에 요 줄이고 근현대사의 비중을 봤을 때 제일 높은 분은 강민성 선생님이고 그 다음이 고종훈 선생님, 문동균 선생님, 전한길 선생님 비슷비슷하시고 신영식 선생님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낮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강민성 선생님 근현대사 비중이 높은 이유는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스토리들을 좀 많이 풀어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근현대사 비중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분량 자체가 전근대사가 근현대사보다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전근대가 근현대보다 내용 분량 자체가 많잖아요. 시기가 더 기니까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래도 이 정도의 분량을 확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즉 어느 분의 수업을 듣더라도 근현대사의 비중이 모자라거나 할 일은 그다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러닝타임을 계산을 할 때는 뭔가 분량이 많으신 분들이 전근대 쪽에 힘을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추측을. 근데 막상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비슷비슷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전체 수강 시간은 이렇다. 그런데 전한길 선생님 그 컴팩트 버전은 한 5,000에서 6,000분 정도 사이,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강민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강 시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내용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것도 있지만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기 때문이고, 문동균 선생님도 내용은 강민성 선생님이나 뭐 전한길 선생님이나 비슷비슷해요.
내용의 범위는. 그런데 아무래도 뭐 다른 얘기, 뭐 스토리 설명 이런 부분보다는 정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러닝 타임이 줄어들고, 고종호 선생님은 작년에는 일순환 강의가 러닝 타임이 조금 더 길었어요. 제 기억에 거의 4,000분, 3,800에서 4,000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다시 원래 하시던 대로 3,600분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기본서에 보면 기출 문제들 풀려 있는, 딸려 있는 단원들이 있거든요. 단원 마지막에 보충 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빼면 뭐 한 3,500분 정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 봤고, 근현대사 비중을 따로 체크한 이유는 최근에 국가직, 지방직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시 없으니까 국가직, 지방직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경찰만 보더라도, 경찰 이렇게 19년, 20년 끊어서 볼게요. 경찰만 보더라도 작년보다 올해 근현대사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도 근현대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먼저 뽑아봤고요. 그리고 비중을 봤을 때 선생님별로 비슷비슷했습니다. 신영식 선생님은 조금 내용이 좀 적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고려사항은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4가지로. 처음에 일단 노베이스, 그러니까 뭐 실업계, 아니면 기술직, 아니면 예체능, 아니면 기타 고등학교 때 공부 경험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주관입니다. 참고하시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강의가 짧아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이런 분들은 간호직, 보건직은 조금 예외일 수 있는데 대부분 선택 과목까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 자체에 그렇게 시간 투입을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영어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짧은 강의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 짧은 강의예요. 두 번째, 설명이 좀 친절한 경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이제 고종원 선생님이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강민성 선생님이 대표적이겠죠. 뭐 나머지 분들도 설명을 다 잘 해주시긴 하지만 이렇게 뽑을 수 있겠고요. 문제풀이까지 고려를 한다면 고종원 선생님이나 문동균 선생님을 권합니다. 고종원 선생님은 OX, 그 다음에 변형, 동형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360 있고요. 문동균 선생님은 하프를 진행을 하시고 핵지총이 있고, 동형도 꽤나 문제가 괜찮았거든요. 제가 풀어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플러스 뭔가 고난도 문제, 참신한 문제, 좀 특이한 문제, 이런 거 원하시면 강민성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 괜찮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커리큘럼 밸런스. 그러니까 이론부터 중간에 OX나 요약이나 특강, 그리고 동형까지 다 고려를 하면 고종훈 선생님이나 문동균 선생님이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특강이 길거든요. 특강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사료 특강 같은 거 뭐 한 4강에서 6강, 뭐 현대사 무장독립투쟁 이런 특강 또 뭐 한 4강에서 6강, 이런 식으로 단발성의 특강들이 완결성 있게 잘 짜여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리큘럼 밸런스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분들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고종훈 선생님, 문동균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동형 모의고사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두 분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권화 관련해서는 한국사는 어쨌든 동일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찾아도 보고, 그 다음에 뭔가 특강을 들으면서도 이제 요약서나 이런 부분에 기본서로 썼던 교재에 첨부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기 때문에
단권화라는 항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전한길 선생님이나 고종훈 선생님,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중은 순위는 조금 내려갈,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지만 문동균 선생님까지. 왜냐하면 전한길 선생님은 필기노트 강의로 필기노트를 활용한 강의가 엄청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인원 있고 요약 강의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 강해 뭐 그런 강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이나 마무리 쭉 다 갈 때까지 필기노트를 항상 강의 자체에서 참조를 하기 때문에 단권화하기 좋고, 고종원 선생님은 1순환 있고 초스피드 있고 파이널 압축 정리 있고 그 마지막에 직전 강의까지가 있는데 전부 다 요 강의로 서브노트 하나로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두 분이 단권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 문동균 선생님은 판서노트 강의가 2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있고 있는데 올인원 때는 판서노트를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이랑 판서노트 강의가 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두 분보다는 조금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제풀이까지 고려를 한다면 요렇게 두 분 됐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커리큘럼 밸런스도 요렇게 두 분. 그 다음에 노베이스는 저는 무조건 강의가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종훈 선생님. 그 다음에 설명이 좀 자세한, 배경 설명이 좀 많고 요렇게 두 분. 그 다음 단권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두 분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종원 선생님 쪽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듣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고, 근현대사 비중은 공부를 하시는 와중에도 꼭 챙기시고, 즉 앞으로는 끝까지 진도를 다 나가야 한다. 옛날 경찰처럼 뭐 5문제 나오고 할 때 뭐 개화기 적당히 맞추고 뭐 일제강점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현대사를 아예 날리고 합격을 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고시센터, 국가직, 지방직의 경우에는 이제 쉽지 않다. 현대사를 날리면 근현대사를 모두 다 하셔야 하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 분량이 짜여져 있으니까 꼭 완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은 뭘 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 영상은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커리큘럼 섞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교재 리뷰에 관한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민준호쌤 독행기 기출문제집, 그리고 뭐 써니 선생님 올해 나오는 기출 이런 거 기타 등등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문법 요약서들 있잖아요. 100포인트, 그 다음에 문풀전 40포인트, 뭐 김규현 선생님 99포인트 요렇게 비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700제, 800제, 900제, 1000제, 그리고 464까지 문법 문제풀이가 관련된 리뷰, 비교 리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 네, 일단 요거 중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